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한국학중앙연구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함께 새롭게 시작할 프로그램인 문광 스님의 한국학 에세이의 첫 회를 이곳에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저도 이곳 한국학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마쳤고 전 세계 많은 학생들이 한국을 배우기 위해서 이곳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국비유학생으로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해 이곳에서 한국의 정신과 문명이 어떻게 세계로 펼쳐나가고 있으며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한국학을 공부하고 있는지 그 노력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굉장히 경관이 아름답습니다. 이 청계산 자락에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하고 있고 고려시대 양식의 석탑도 저렇게 연구원 중앙에 이렇게 모셔져 있어요. 여기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본관 옆에 있는 이 고려시대 5층 석탑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 한국학중앙연구원은 1978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으로 개원을 해서 한국의 정신과 문화를 연구하는 그런 중심센터로 역할을 하고 있다가 2005년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전 세계가 한류의 열풍이 불고 한국에 관심을 가지는 시점을 맞이해서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지금까지 이 한국학연구중심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국학이라는 말이 좋아서 이곳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국제 한국학 대회를 비롯해서 한국학에 관련된 세계의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들, 그리고 다양한 학술 교류와 정신문명의 연구를 위해서 한국학의 세계화를 선도하는 그런 장소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한국학대학원 앞입니다. 이곳에서 전 세계의 많은 유학생들이 여기 와서 한국어는 당연히 필수적으로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한국의 역사와 문학과, 그 다음에 예술과 인문학 전반, 그리고 정치학이라든지 경제학, 그 다음에 예술 부분 총체를 다 같이 공부하는 한국학대학원입니다. 저도 아주 이곳에서 한국학 공부를 아주 열심히 다양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이 기숙사는요, 전부 학생들, 한국인과 외국인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입니다. 기숙사 이름은 시습제입니다. 우리 논어 첫 구절인 학이 시습지면 불역여로와, 배우고 때마다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것에서 시습제라는 그런 이름이 나왔죠. 우리 안동의 그 도산서원에 가도 퇴계 선생께서 직접 쓰신 현판 시습제가 있습니다. 역시 공부하는 학생들의 그 기숙사를 시습제라 했고, 많은 서원에서 시습제는 기숙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전통적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2018년까지 박사과정을 마치고 여기서 타너 스님의 사교회통사상 논문을 쓰고 졸업을 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연구과정과 박사과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이 청계산 아래에서 멋진
교수님들로부터서 한국학에 좋은 그런 우리가 모르고 있던 한국에 대한 문화와 역사를 공부할 수 있었던 귀한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여기는 한국학대학원의 그 청계 학당입니다. 이곳은 우리 전통적인 그 서원에 그 동제와 이 서제가 있어서 강학을 하던 서원의 그 서당을 복원해 놓은 그런 곳이죠. 이 한국학대학원에서는 명심보감, 경몽요교과 같은 그 한문의 기본 과정에서부터 사서삼경을 다 공부하는 전문가 과정까지 우리 한학 교육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지원을 해서 한학 공부를 할 수 있고 한국학의 기본이 되는 우리 그 전통 공부를 할 수가 있죠. 역시 한국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모든 역사와 문화가 한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전통적인 그 학당과 서당의 강학의 가풍, 한문 한학의 전통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한국학대학원에서는 누구나 한문을 열심히 공부하게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이 시점에 이런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근대의 이 많은 그 학술적인 그런 방법론이 현대적으로 이곳에서 이렇게 좋은 그 청계 학당과 같은 곳에서 같이 더불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이분께 여러분도 많이 아시고 이곳에 한학의 그 연수 과정을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한국학 에세이의 첫 시간에 모신 분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고문서에서는 가장 달인이시고 한국을 대표하는 우리 고문원 연구의 대학자이신 안승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장서각의 문헌들과 여러 역사에 관련된 우리 불교와도 관련된 역사 자료들까지도 다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한번 우리 한국 불교의 역사를 한번 심취해 보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인연입니다. 예. 선생님 지금 안동의 국학진흥원에서도 강의를 하고 계시고 고려대학교에도 오래 강의하셨고 지금은 이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이제 정년을 하시고 하셨는데 제가 한국학중앙연구원 여기에 그 학교에 다닐 때도 선생님의 그 참 조남을 익히 알고 우리 지금 장서각에 수없이 많은 문헌들이 이렇게 다 모이게 되는데 선생님의 공로가 아주 크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선생님 우리 이 장서각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 대해서 좀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실랍니까? 예. 네, 장서각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는 이 국가 간부, 서원, 향교 또 개인의 서고가 있습니다. 서고 이름을 장서각, 장서실로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우리는 동양 문화에서 가장 이 사상적으로 의미 있는 인물이 주자거든요. 주자가 백록동 서원의 서고 이름
장서가기로 했거든요. 그걸 따서 모든 관공서 그다음에 서원향교 또는 사가의 서고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장서각도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보관하고 있던 관부에서 보관하고 있던 역대 자료들을 일제시기에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일괄적으로 모은 것이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다가 1981년도에 학술기관인 옛날에 정신문화연구원으로 옮겨오게 되고 건물을 새로 짓고 많은 연구진을 갖춰서 현재의 장서각이 된 겁니다. 선생님, 그 원래는 왕실의 도서들, 수집한 도서들을 이렇게 모집했던 그런 곳이 장서각이었는데 이제는 조선조의 이제 사대부들, 이 종손이나 그 가문에 있었던 그런 문헌까지도 방대하게 지금 여기에 수집이 돼 있어서 이곳으로 많이 집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선생님께서 그 문헌들을 가서 다 일일이 보시고 기증을 받으시고 하셨던 그런 산 증인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우리 옛날 정신문화연구원에 부속으로 한국학대학원이 있고 현재도 있습니다. 그 중에 왜 한국학대학원을 두었는가 하면은 이 국가적으로 대학에서 가르칠 수 없는 인재들을 가르쳐라. 그 중에 한문을 잘하고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매우 기초적인 영역에 투입할 또 연구할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라. 그런 취지로 만들었거든요. 거기에는 뭐 역사든 철학이든 문학이든 있는데 저는 고문헌을 역사를 전공하면서 고문헌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안동 그 근처에 살면서 문중 친화직으로 자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왕실 도서 중심에서 사대부 문서가 1970년에서 2000년, 20년 사이에 이 과도기입니다. 이걸 옛날 종손들이, 옛날 문중 어른들이 보관 관리하던 시절이 거의 끝나갑니다. 왜? 어려운 한문으로 해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후손들이 그 지역에 살지 않고 서울이나 삶을 찾아서 갔기 때문에 보존할 수 있는 또 그걸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멀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을 국가적으로 좀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자 해가지고 전국에 600여 지종가, 종가와 지성가를 다니면서 뭐 영남, 호남, 충청도, 경기도 할 것 없이 조사를 해가지고 주요 고문서 약 45만 점을 촬영해두고 그 중에 약 20만 점 가까운 것을 여기다 기탁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한 거죠. 이제 그냥 둔 것이 아니고 둘러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보존 처리를 아주 역점을 두고 앞으로 1000년 이상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장서각의 기본 업무다. 거기에 제가 35년 동안 복무하고 있었던 거죠. 예. 우리 이 불교 TV 시청자분들은 이제 이 그럼 장서각하고 네. 불교하고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느냐? 네. 주로 유교의 문헌들, 그다음 조선 시대 때 문헌들이 주로 있다고 한다면 불교와 깊은 연관이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선생님께서 불교와 관련된 문헌들을 꼭 소개해주고 싶다 하셔가지고 선택한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아까 장서각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 성격을 크게 왕실 문헌, 그 다음에 사대부 문헌 이렇게 구분을 해드리는데 이 왕실 문헌, 역대 왕과 왕의 주변 사람들은 불가와 관련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왕 자신뿐만 아니고 옆에 있는 부인이나 또는 궁녀들이 대부분 이 불가와 관련되어 있고 그 불가와 관계되어 있는 고문헌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다만 일제시대 이후로 이 사찰에서 그 고문헌들을 보존 유지하는데 아주 힘들었거든요. 불교 역사가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육가 가문에서는
종적인 조직이 매우 강고하게 유지됐지 않습니까? 문중이라든지 종친회 등등이 불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고문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문서를 수십만 점을 조사하면서 불가에도 해야 된다. 불가에 부처님 관련뿐만 아니고 유물들뿐만 아니고 그 부처님 제자분들이 또 성불한 분들이 남겼던 문헌들을 조사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 조계종 문화부 그다음에 저기 통도사 범하스님부터 저 송광사 고경스님 이 회합을 하고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고문서 집성이라는 장사각의 대표적인 자료집에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아직도 저는 본격적으로 육아 시설, 종가, 서원, 사후, 향교가 그 대표적인 기구인데요. 또 해압을 나타내는 그 동계, 향약 이런 걸 다 조사를 해서 많은 자료집을 내고 수집을 해놨는데 불가에는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예. 그 육아에는 종친회, 종손 이렇게 해압을 하면 불가에서는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에는 조계종 또는 큰 이 연구팀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예. 조사하면서 그다음에 그 조사한 결과물들을 연구하면서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훌륭한 스님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그 스님들을 그 새롭게 의미를 규정하는 뭐 발굴이라 하면 어폐가 있는데 좀 새롭게 조명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한 세대가 더 가기 전에 빨리 조사해서 우리 불교 문화, 특히 인적 인프라를 조사하고 그걸 보존하고 그걸 후손한테 물려줘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같이 볼 아주 그 중요한 우리 문헌은 이게 보니까 조선국 세종대왕 영릉 소원왕후 부좌 이렇게 돼 있네요. 탁본 같은데 선생님께서 꼭 좀 소개를 해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 문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선왕조의 가장 대표적인 왕이 세종대왕이지 않습니까? 네네. 세종대왕의 무덤 앞에 있는 비문이에요. 예. 비문인데 이 세종대왕이 아시다시피 영릉에 묻혀 있고 예. 또 영릉 근처에는 이 영릉을 보호하는 사찰이 있죠. 바로 신력사고 그 신력사가 보원사라고 바로 수호 사찰이 또 원찰입니다. 예. 그래서 이 대표적인 왕인 세종대왕과 불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이 자료가. 근데 이 탁본이 일반 탁본하고 다른 점은 스님 탁본만 의지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왕실의 탁본들은 보통은 세워놓고 세월이 지난 뒤에 탁본을 하지 않습니까? 일반 사가에서는. 네네. 근데 왕가에서는 그 돌을 깎아서 글을 새긴 바로 직후에 해서 보관용으로 만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글씨, 좋은 비석, 돌, 그다음에 이 새기는 여러 가지 공정에 관계되는 전문가 기술자들을 통해서 만들기 때문에 대단히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또 글씨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화적 가치가 아주 높은 것들입니다. 세종대왕의 네. 그 탑비에 보면은 소원왕후가 네. 나오고 있거든요. 이 소원왕후가 불심이 굉장히 네. 깊었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세종대왕과 소원왕후를 이제 이 좀 약간 픽션입니다. 돌아가셨어요. 여기 경기도 광주 헌릉에서 이장을 냈지 않습니까? 이장을 하면 그 이장에서
이성의 세계, 예. 저성의 세계를 맞이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저성에서는 스님이 맞이했어요. 그 스님들이 살고 있던 곳이 여주 보원사입니다. 이름이 신력사로 바뀌었습니다. 예. 저는 신력사에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많은 고문들이 사라졌는데 여주박물관에 보물들이 발굴이 됐어요. 예. 원래 신력사에 그 신력사를 관리 유지 또는 문화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노력한 그런 문헌들이 보물 같은 것이 새로 발굴됐어요. 예. 원래 있어야 될 것을 전쟁이나 어떤 이유로 나간 것을 그래서 그걸 보고 보원사 스님들의 얘기들 소원항우와 이 저성에서 만났을 세종대 만났을 스님들 얘기들 그 얘기가 궁금해요. 그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나중에 스님하고 같이 네, 네. 신력사 고문서 읽어봅시다. 예. 정말 재밌습니다. 네. 그 얘기로 대신 답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조포사안이라고 하는 예. 조포사라고 하는 용어가 굉장히 참 오늘 크게 다가왔는데요. 우리 조선시대 때 있었던 원찰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조포사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묘를 지키고 있는 분함이다. 예. 이런 말씀하셨는데 묘전 궁능 원묘 조포사조라고 돼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생소한데요. 선생님 이게 소화 5년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문헌은 어떤 문헌입니까? 네. 우리 사찰은 그것도 큰 사찰들은 왕실, 왕가랑 연관되지 않는 사찰이 없습니다. 예. 그 왕실이 인물 돌아가시면은 묘와 전과 궁과 능과 원묘 여기에 이름으로 묻힙니다. 네. 그 묘의 향탄 그러니까 제사를 모시기 위한 비용을 대는 사찰 이걸 조포사라 만들조자 두포자 이 재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실 무덤을 보호 관리하는 그런 사찰들을 일제시대 때 예. 소화 5년 1930년대 조사한 기록이에요. 몇 군데나 이렇게 우리 왕실과 관련되어 있는 사찰들, 원찰들 기록이 돼 있습니까? 이 자료가 중요해서 예. 박사 논문을 썼는데 거기에 의하면은 전국 사찰 51개 사찰이 예. 이 왕궁, 왕실과 관련되어 있는 사찰들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51곳에 그렇게 네. 기록을 다 남겨놨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게 보니까 다카시 토루 예. 일제시대 때 가장 한국 연구도 많이 하고 조선 총독부에서 연구도 많이 했던 그런 일본의 대표적인 학자분이 거기에다가 기록도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연구 책임자죠. 예. 그러니까 요즘 지금 말하면. 그런 내용들을 사실은 선생님 저도 한국 불교를 연구하고 있었지만 이 원찰에 대한 기록을 그렇게 자세하게 해놓은 줄을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오늘 그 중요한 문헌을 저희들이 보게 됐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이 왕실과 사찰은 뭐 호국 불교니 그다음에 그 성병이니 국가를 안위를 지키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고 이성은 유학으로 이 저성은 불교가 담당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 관련 사찰 특히 궁원들 궁들 그다음에 능원 이런 데는 반드시 옆에 사찰이 있습니다. 사찰이 없는 데가 없어요. 거기에 근무했던 스님들이 정말 조명을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그 큰 사찰에 왕릉을 보존하기 위한 스님들의 노력이 없다면은 저 왕릉들을 세계유산 될 리가 없습니다. 다 허물어지고 그 대부분의 힘은 대표자는 참봉, 능참봉이라 그러죠. 했지만은 그 스님들이 대부분 한 겁니다. 이 민간에 퍼져 있는 불교 관련 유물유적, 그래서 이런 왕실에 있는 저 내용들, 특히 이 능원 조포사 조사기에는 거기에 있는 고문서가 뭐냐 하면은 삶의 기록이에요. 네.
부처님의 깨달음의 기록이 위의 얘기라면 삶의 기록이 아래 얘기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걸 다 썩은 겁니다. 조선시대 사찰은 정말 어려웠거든요. 제가 조사한 고문서 가운데는 송강사 같은 보면은 굶어 죽을 형편에 곡식을 빌려는 이런 문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기도 완문도 그런 겁니다. 예. 조보사 내용에 있는 서목, 완문 이런 것은 공적인 소통 문서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사찰을 운영할 것인가, 부처님을 잘 모실 것인가, 그에 관한 총체적인 이름이 조포입니다. 좋은 말로 두부를 해서 제사 올린다. 그 말은 요즘 말하면 경영문서예요. 네. 사찰 경영문서입니다. 네.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예. 기왕 말이 나온 김에 그 아까 보니까 이제 직지, 우리 직지라고 하는 우리 참 한국인들은 가장 오래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다. 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프랑스에 지금 이제 학원이 하나 남아 있어서 네. 그게 우리나라에 있었더라면 오히려 저렇게 네.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을까 싶을 정도로 프랑스에 있어서 굉장히 참 몇백 년을 거쳐서 이렇게 다시 등장을 했는데요. 실제로 선생님 직지에 담긴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네. 불자 여러분들, 스님들도 그 안에 내용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불조 직지심체 요절, 예, 직지입니다. 네. 선생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책이 실물이 크지가 않네요. 네. 근데 1377년에 지금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은 프랑스 도서관에 지금 네. 보관이 돼 있는데 학원이 지금 이 판본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목판본 네. 직지이지 않습니까? 이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이 직지심체 요절의 보물이 이 책이 온전하게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이 배운화상에 이 직지라는 책을 지금 볼 수가 있게 됐다, 그죠? 우리가 왕실 내지는 관부, 역사기관인 춘추관 이런 데는 우리 국가기관에 보존되어 있는데 이 책은 그런 데 보관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사가에 보관되어 딱 보면 책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 네네네. 사가에 보관되어 있는데 우리가 19세기 이래로 일제시대 이래까지 특히 일제시기에 예. 이 왕직에서 이 외부에 있는 사가에 있는 중요 고전적 왕실과 관련된 중요 고전적을 많이 구입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책은 그런 과정에서 19세기 일제시대 그 시절에 구입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추정할 뿐이고 정확하게 예. 이 책이 어떻게 해서 왔는지는 아직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선생님, 이게 지금 보면은 요 앞에 네. 그 1권이기 때문에 상권이기 때문에 네. 프랑스에 있는 직지하고 다른 앞에 목은 2색의 서문이 있고 예. 그다음에 그대로 앞부분을 이렇게 이제 다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예. 이렇게 이제 요런 형태의 이렇게 이제 이 고려시대 때 찍은 책이지 않습니까? 예. 1301년 뒤에 1378년에 찍은 네. 책인데, 선생님, 이러한 우리 직지심체 요절같이 이렇게 금속 활자가 네.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가 있게 되는 건 역시 고려대장경부터 우리나라의 그 기록문화유산의 전통 네. 이런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제 나름대로 얘긴데요. 생각인데요. 고려라는 특히 고려 후기를 우리 역사에서는 원나라랑 특히 원나라의 복속기다. 일제시대는 식민지 시기다 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억눌려서 그냥 지내지 않았습니다. 사상적으로는 매우 적극적으로 이른바 제1세대 예. 개혁개방 시대였습니다. 네. 원나라를 통한 개혁개방. 예. 그 가운데 출판 문화를 중국의 저 강남 지방에 있는 출판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네. 원나라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유학도, 성리학도 그를 통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는 압박을 받았지만은 문화적으로는 매우 적극적으로 받았다는 그 증거물들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문치주의와 문화적인 역량을 제고하는데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많은 원인이 있지만은 원나라가 우리나라를 없애지 않는, 세계 대제국을 건설한 원나라가 우리를 고려를 없애지 않는 그런 이유도 이련 스님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문화적인 힘 때문에, 문화 능력 때문에 그렇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문화 능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문헌이 이 지금 직지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스님, 다음 문헌은 이게 보니까 열성조 실록 포세 형지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헌은 스님 어떤 문헌입니까? 네. 우리 역대 왕조에서 가장 큰 사업이 역사 편찬 작업이고요. 네. 그 역사 편찬한 내용물들이 이른바 역사사자 사고입니다. 사고. 예. 사고에 보관되어 있는 모든 문헌들을 장서학에도 가져왔는데, 네. 일제 시기에 예. 그 장서학에 가져온 역대 역사책류들은 무주에 있는 적산산에 보관되어 있고, 예. 이른바 우리가 적산산 사고라고 합니다. 네. 거기에 있는 모든 역사책을 가져왔는데, 좀 유감스럽게 또 이 역사책은 지금 북한에 가 있습니다. 아, 6.25 때 이걸 인민군들이 가져가 버렸어요. 예. 이 제목은 그 실록이 예. 우리 한지의 가장 취약점이 습기거든요. 네. 그래서 가을철에 잘 포세를 하는 거예요. 예. 말린단 말이에요, 종이가. 예. 종이는 잘 말리면 천년을 가는데, 예. 습기가 지속되면 그것 다 조미 먹거나 썩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포세하는 그 현황을 기록한 거다. 이게 지금 형지란 말이 순수한 우리말이 형지인데 지금 현황이란 말로 쓰고 있구만요. 형지는 우리식 한자 예, 예.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현황, 상황 이런 뜻입니다. 네. 안은 문헌이란 뜻입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지금까지 우리 남아있는 이 그 실록을 상황들을 현황들을 여기를 다 보면은 이 한 권에 다 상황이 다 남아 있겠네요. 그러니까 실록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기록이다. 네. 관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썩는 것을 방지하는 포세안이다. 예. 이렇게 보면 되고요. 불교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이 보관 관리를 예. 참봉이라는 이 관직이 있지만은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전부 스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한국 불교사 연구하는 데 있어서 불교만을 연구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역사 전반에 이 불교 스님, 이 한국 불교의 영향이 지대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왕조실록의 기록에도 벌써 다 나타나 있네요. 너무나 대단한 기록을 우리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이 장서가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실책은 가장 저 멀리 봐도 딱 이렇게 알 수 있는 건 각이 딱 살아있지 않아요? 보이시죠? 예. 사가책은 이 각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스님들 또 참봉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어제 찍었는 것처럼 생생하지 않습니까? 예. 이 종이와 그다음에 실선 이런 것들이 대단히 이렇게 잘 보존된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실무자였던 스님들의 역할들이 매우 지대하다. 그래서 이런 스님들의 역할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찾아내가지고 그 의미를 부여할 필요 있다. 연구자나 또는 문화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들이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장서각 안에 조선시대의 문헌이다, 그러면 유교 문헌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앞으로 유교, 불교 할 것 없이 한국학이라고 하는 큰 영역 안에서 같이 이제 융합하고 협업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 연구들을 좀 본격적으로 더 진척해 나가야 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스님 말씀은 매우 큰 얘기인데요. 작게 우선은 읽고 판독하는 인력이 거의 사라졌어요. 맞습니다. 우선 읽어야 아까 말씀하신 큰 그 사상적인 내용까지 끄집어낼 수 있는 읽는 사람이 없어요. 한학자들 다 돌아가시고 우리가 불가에서도 빨리 불교 문헌을 해독하고
그 빨리 그걸 할 수 있는 많은 고문원들이 많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걸 스님이 앞장서셔 가지고 불교 TV도 그렇고 앞장서셔 가지고 꼭 이 기회에 저 민간에 퍼져 있는 불교 문헌, 네네. 그다음에 이 부처님을 섬기다 가셨던 부처님 제자분들, 예. 뒤에 있는 사찰 뒤에 있는 부도탑에 있는 명문들 예. 일일이 깨알같이 조사해 가지고 밝혀내 드려야 됩니다. 네. 그게 우리가 기초적인 이른바 우리가 지금 한국학 에세이인데 한국학의 이른바 기초입니다. 네. 토대입니다. 맞습니다. 그걸부터 먼저 해야 돼요. 우선 읽어야 돼. 네. 스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너무 좋은 문헌들 네. 그다음에 참 많은 거 배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타너 스님이 앞으로 세계 정신 문명의 중심으로 한국이 서게 될 거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스님께서 평생 한국학을 연구하셨던 한국학 대표적인 학자분으로서 우리 한국의 미래, 한국학의 어떤 그런 한국 정신 문명의 발달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보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 아까 사찰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의 근현대가 현재 우리가 보면은 왜 우리가 갑작스럽게 우리가 현재 위치가 도달했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현재 우리는 과거의 뭐 때문에 그것이 유교든지 식민지식이든지 그런 것 때문에 구애되고 막혀져 있다가 발현될 때 어느덧 우리가 세계 열강 속에 문화 대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 대국이 된 원인을 저는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든가 하면 고문서예요. 고문서에는 요약하면은 주민 화합과 윈윈 서로 그런 것들이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많은 고문서 속에 있습니다. 경영문서, 예. 주민들과 화합하는 문서들, 스님들이 딱한 사정을 듣고 함께 살자는 그런 많은 문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어려운 국난 시대를 거치면서 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적인 꽃으로. 그에 관한 내용들을 특정인 인물이 아니고 인물들, 옛날에는 민중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자기만의 기법으로 농사를 잘 지어서 자기 개발에 성공한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다 고문서를 남기고 있다고요. 우리는 한국학은 오늘 산책인데 기초는 조사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제시기를 거치면서 한국학의 기초 고문원들이 사차도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식민지 사학을 극복하기 위해서 근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산이나 이런 사람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학을 한 사람이 따로 있고 그런 사람의 실체가 오늘날에 발현된 그 문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예. 저는 그런 사람에 주목하고 있고 앞으로 미래 우리 역사가들은 그런 것들을 조명해서 오늘의 현재, 역사는 현재거든요. 현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런 사람이 그런 역사적인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가 있다. 저는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 너무 이렇게 첫 회에 선뜻 이렇게 나와 주셔가지고 장석학의 아주 중요한 문헌들을 이렇게 선별해 주셔가지고 설명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광 스님 만난 것이 큰 인연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여기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아주 명소인 하기정 앞입니다. 봄이 되면은 벚꽃을 비롯해서 온갖 꽃들이 꽃을 피워서 꽃대골이라고
우리가 불렀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연꽃이 있고 가을에 단풍이 들고 뭐 설경도 너무도 아름다운 아주 멋진 장소인데요. 저 뒤에 보이는 저 뒷산이 바로 청계산입니다. 관악산이 아주 바위산이고 아주 남성적인 그런 그 바위산이라고 한다면 이곳 청계산은 아주 바위보다는 부드러운 여성인 그런 그 청계산의 장군봉과 대비되는 옥녀봉이 있는 그런 그 곳이 청계산인데요. 이 한국학중앙연구원 뒤편에 있는 저 산능선은 국사봉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이 분당에서도 운중동이라고 하는 그런 지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곳 운중동은 아주 그 전설적으로 유명한 명당으로 유명한 운중선좌형 명당이 이 국사봉 자락에 있다고 해서 운중동이라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운중선좌라고 하는 것은 구름 속에서 신선이 좌선을 하고 있다, 도인이 수행을 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곳에 음택묘를 쓰게 되면은 중국의 장자방이나 제갈공명과 같은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대신이 나오고 성인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렇게 전설적으로 유명했던 그런 곳이 바로 이 운중선좌형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봄에 이 꽃이 필 때, 만발할 때 이곳에 한번 견학을 와보시는 것도 아주 좋으시려 봅니다. 네, 오늘 한국학 에세이 첫 시간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한국학의 세계적인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대학원을 비롯해서 여러 곳을 살펴보았고, 장서각에서 우리 전통적인 우리 보물과 여러 문헌들을 접하면서 우리 전통의 유구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국학, 코리안 스터디즈, 이 한국학은요 21세기에 새롭게 발전하는 아주 신학문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문화와 예술, 한국의 정신에 깊이 빠져드는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타너 스님 말씀하시기 한국이 하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따라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조명되는 이 한국학의 세계로 여러분들과 함께 몰입해서 즐겁고 재미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BTN 불교 TV의 한국학 에세이를 통해서 저와 함께 즐겁고 재미있는 한국학의 탐색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